오늘은 이제 제왕지를 알아볼 건데요. 12운성 제왕지라는 거는, 제왕은 이름답게 가장 높은 곳, 높은 위치, 그런 곳에 도달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어떠한 기운이 높은 곳에 정점을 찍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기운 자체로 가장 강하고 세력 있고 규모 있고 세고 실속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해당되는 그 육친, 그러니까 비겁이면 비겁이 그렇게 강하고 센 위치, 뭐 재성이면 재성이 그렇게 세고 강하고 세력이 있고 규모 있고 이런 거다. 관성이면 관성이 그런 거다. 식상이면 식상이 그런 거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제왕이 사준에 있다는 거는 뭔가의 그런 완벽한 에너지가 자리를 잡고 있다. 근데 그게 십성적으로, 육친적으로 뭔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잘 써먹으면서 살아가면은 뭐 인생이 좀 수월하게 풀려간다. 왜냐면 가장 쓸만한 도구가 되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왕이라는 거는 이제 가장 정점을 찍어가지고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지로 하락을 해야 되거든요, 제왕까지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게 제왕에 있으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면 사람이 추락하고 떨어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위기감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항상 긴장돼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양인들이 가장 좀 혈기도 왕성하고 성숙해져 있고 지식도 많고 지혜도 정도 생기고 사회적으로 우리나라 그 지금 사회를 본다면 그런 경제 활동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30대에서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는 그런 나이층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왕이라는 거는 가장 이제 좀 노련함도 있잖아요. 이게 30, 40대는 노련함과 그 열정과 그런 투쟁심과 자립 독립심과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시기가 되거든요, 인간으로 보면. 이게 그 인생의 가장 황금기고 가장 도전하고 뭔가를 만들어가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잖아요. 왜냐면 30대면 부모의 터치 간섭도 다 벗어난 상태고, 내 몸도 완벽하고 그 재물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이 돼 있는 상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뭐든지 좀 능숙하게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컨트롤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자립 독립심이고 고집이 좀 있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적응도 하고 맞춰가기도 하고 융통성도 부리고. 그러니까 이 관대지는 완전 융통성이나 이런 게 없다로 간다고, 그냥 들이받는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10대 그 20대 사이니까. 그리고 골록지는 아직 약간의 그런 20대에서 30대로 가는 시기니까 열정적이고 도전적이고, 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들이받고 들이붙이고 막 이런 열정이나 패기와 진취성은 있는데 약간 그런 성숙함은 떨어진다고 했는데, 제왕은 아주 그런 인간관계나 사회성이나 모든 게 다 능수능란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 맞춰가면서 이제 싸워야 할 때는 싸우고 숙여야 될 때는 수그리고 막 이런 능수능란한 때가 되는 거죠. 왜냐면 30, 40대가 되면은 사람이 그렇게 막 성격이 아무리 급하고 그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도 좀 수그리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성숙해져가지고. 그래서 일간이 제왕지에 놓이면 그 정도로 좀 좋아요. 자기가 이제 세상을 좀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자립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뭐 직업적으로도 그런다든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이제 좀 어딘가에 그렇게 확 이끌려 다니지도 않으면서 자기 주장이나 주도력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해 나가면서 맞춰가면서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또 자주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왕지가 사준에 하나 정도는 무조건 또 있는 게 좋죠. 제왕지가 이게 이제 가장 장점이에요. 제왕지에 이런 게 장점이 되고.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이 제왕지는 가장 정점을 찍었으니까 계속 내려갈 길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위기의식이나 이제 좀 긴장 상태, 누가 나를 치고 들어올까, 아니면 내가 한 번
잘못하고 실수하면 바로 이 걸록지에 쫓아오던 20, 30대가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는 뒷방 노인네 형태에 돼버릴 것 같은 위압감이나 위기감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투쟁적으로, 경쟁적으로 그런 승부욕이나 이런 게 엄청 강해요. 밀리면은 이제 끝이다, 죽는다는 생각으로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왕지가 되면은. 그러니까 스스로는 굉장히 자기 자신을 좀 들들 볶는 성향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힘들게 피곤하게 만든다. 승부욕이 강하다. 그래서 자기 주관도 강하다. 제가 그러니까 제왕 위치에 지지 보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이 일간이 이 제왕지에 놓였을 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일간이 뭐 여기 월지에 제왕에 놓이거나 여기 일지에 제왕이 놓이거나 이때 특징이 가장 커요. 제왕. 그리고 여기는 좀 약한데, 뭐 이렇게 보면 돼요. 제왕이 이제 제왕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건 계속 이 12혼성 그 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15%, 여기는 40%, 여기도 40%.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격이 제왕, 이런 형태로 그 제왕지의 성격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제왕지 하나 딱 있다 그러면은 제왕지의 특징이 무조건 있다. 일지에만 있어도 제왕지의 특징이 무조건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 연주에 있으면 조금 있다, 조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시주에 제왕 하나 있으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5%밖에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음간 제왕지랑 양간 제왕지랑 또 달라요. 음간은 이제 제왕지에 놓여도 그 양인살이 없거든요. 양인살이 없는데, 양간 제왕지는 그 제왕지에 놓이면 양인살이 붙어요. 양인살이. 그래서 이 양인살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 전투력, 투쟁심, 치고받고 싸우는 능력, 죽기 살기로 뭔가 이렇게 들이받는 힘. 그래서 양인이 그런 장군이거든요. 장군살. 그러니까 옛날로 치자면 양인들이 그런 칼 들고 살아가는 사람, 큰 칼 들고 사는 사람. 그래서 양인이 있으면 군인 경찰이 많아요. 군인 경찰.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싸우자로 가는 형태거든요. 양인이 있으면 물러서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음간은 이 양인살이 없어요. 제왕지에 놓여도. 그래서 음간은 제왕지 같은 성향이 여기 관대지에 놓이면 제왕지의 양간 제왕지의 성격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음간은 여기 관대지에 놓이면 양인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간이 양지에 있으면 그렇게 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음간이랑 양간의 차이는 조금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음간은 조금 제왕지의 그런 속성이 좀 약하게 나타난다. 양간은 엄청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또 참고를 하시면 돼요. 음간들. 음간은 관대지가 좀 양인살이 놓이기 때문에 관대지가 그 제왕지의 특징을 좀 많이 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왕지여도 제왕지여서 달라붙는 그 양인살 때문에 이 양간의 그런 일간들이 제왕지에 놓이면 더욱더 그렇게 좀 투쟁적이고 경쟁적이고 전투적이고 적극적이고 싸우자로 가고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가요. 자기가 이렇게 가죠. 그럼 쌤도 일간이 제왕 모두 조심하시라. 저도 그래서 이렇게 좀 순딩순딩하게 하고 있지만 자극이 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제왕지 중에서도 좀 달라요. 여기 이제 그 무호는 그 정인이 제왕이고 다른 것들은 다 비겁이 제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왕지라고 해도 이제 조금 다르긴 해요. 특징이 비겁이 제왕인 거랑 정인이 제왕인 거랑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 정인은 한 번 계속 참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정인이 이 무호의 그 제왕이랑 여기 경금의 제왕이랑 이런 것도 좀 속성이 다른데, 하여튼 이런 제왕지의 특징이 좀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시성적인 거랑 좀 참고를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장군 기질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그 무인, 옛날에 보면 무인이랑 문인이 있었잖아요. 문인. 무인은 칼 들고 살아가는 전투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몸을 써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문인은
그 머리를 써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양인은 이 무인에 가깝다는 거죠. 몸을 쓰고 체력을 쓰고 전투력을 활용해서 밀어붙이는 걸 활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왕지가 있으면 밀어붙이고 싸우고 투쟁적으로 뭔가에 남의 걸 뺏기면서 막 이렇게 세상을 치열하게 전쟁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인이 있으면 저기 그 요리사도 많아요. 요리사가 칼 들고 막 요리하잖아요. 그러면은 요리사 저기 고기 관련 고기로 막 썰고 군인 경찰 그 다음에 체육 쪽도 많아요. 체육 그 운동하는 사람 체육 운동 이런 거 체육 운동 이런 걸로 많이 그러니까 몸 쓰고 칼 쓰고 무기 쓰고 연장 쓰는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는 저기 금융 분야에 많아요. 금융 뭔가 뺏고 뺏기는 분야 금융 뺏고 뺏기면서 살아가는 분야 도박 이런 거 도박 그러니까 내가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고 탈취하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힘이 제왕 엄청 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금융 도박 이런 쪽으로 많이 가죠. 그 다음에 사기꾼도 많아요. 뭔가 남의 걸 탈취하고 뺏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쟁취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자립심이나 독립심이나 투쟁심이나 욕심이 많다 보니까 자주적으로 자기가 이제 자기 일 독립적인 일 개인적인 일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생각하고 추진해 나가고 이런 게 이제 제왕지가 되면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제왕지가 이제 다단계 이런 거 있잖아요. 다단계 이 다단계도 뭔가 이게 눈탱이 치고 뺏어오는 거거든요. 다단계도. 그리고 영업 이런 거 영업 이런 쪽에도 많아요. 스포츠 운동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스포츠 운동 헬스하고 뭐 저기 이런 거 헬스 운동선수 이런 쪽 맨날 몸쓰고 이런 쪽에 양인 직업이 많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 양인의 속성이. 그 다음에 이제 좀 잘 풀리면 의료 분야로도 가요. 의료 왜냐면은 칼 들고 살아가니까 뭔가 이렇게 자르고 쑤시고 하는데 그게 좋은 쪽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제왕지가 월지나 일지에 있으면 인생을 좀 굉장히 좀 전투적인 자세로 임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상황도 환경도 자기 자신도. 그래서 좀 제왕지가 있으면 좀 피곤해요. 자체적으로 피곤하게 살아가요. 욕심 때문에 자기가 놓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양인살이라는 게 그런 특징이에요. 양인살이라서 나중에 신살에 대해서 하겠지만은 이 양간 제왕지에 양인살이 붙기 때문에 그런 속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뭐 음간은 관대지가 그러니까 음간은 이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센 게 관대고요. 양간은 제왕이에요. 음간은 관대지가 가장 세요. 에너지 자체가. 무월주 같은 경우는 제 일주 자랑을 꼭 해야 되나? 여기 이제 그 정인을 들고 있잖아요. 정인을 들고 있으니까 이게 그 문인적인 그런 지략, 전략, 지식적인 것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무인 약간 그런 전투적이고 군인적이고 들이박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고 무월주가. 그러니까 뭐 완벽하죠. 그래서 무월주들이 저기 이 지식 정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착해 보이고 순딩해 보이고 정적이어 보이고 사람 인상도 좋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까보면은 여기 무인이라는 거죠. 이게 호랑이 새끼였던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무월주는 절대 그렇게 착하고 순딩순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 보일 뿐이지. 그래서 하여튼 양인이 있으면 그렇게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좀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내가 먼저 뺏지 않으면 먼저 뺏긴다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경쟁심 승부욕 이런 게 있는 거죠. 탈취욕구 이런. 그러니까 좀 자체적으로 사상 자체가 좀 피곤한 구조예요. 왜냐면은 그렇다 보니까 뭔가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이런 건 잘 안 되겠죠. 내가 믿으면 잘못하다가 사기당해서 뺏길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해요. 여기 월지에 뭐 제왕도 있고 한다. 그러면 뭐 사기나 뒤통수 많이 당하는 거죠. 일지에 있어도 좀 그런 현상이 있고 여기 연주에 있어도 그런 현상이 좀 있고. 그래서
제왕지가 있는 거는 항상 좀 전투적인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고, 이게 대부분 이 제왕지가 여기 그 5화에서 제왕지가 되거든요. 근데 5화에서는 기토 겁제가 걸록지에 놓여요. 걸록. 그러니까 이게 겁제 도둑놈도 걸록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걸록한테 깐딱 잘못하면 지금 일이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엄청 심한 거죠. 이게 걸록이 지금 엄청 센 거잖아요. 기토가 나는 제왕이지만, 그래서 뺏고 뺏기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죠. 항상. 그래서 겁제가 도사리고 있는 그런 불안함, 잘못하면은 내 밥줄 끊길 것 같은 이런 거에 그런 긴장감을 갖고 이제 내가 먼저 죽이냐, 내가 죽냐, 내가 뺏기냐, 남의 거 뺏냐, 이런 논리로 많이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치열하게 살아가고 경쟁 속에서 죽기 살기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한 분야에 항상 프로가 돼요. 프로 아니면 전문가가 되죠. 전문가. 그러니까 양인 있고 그러면은 뭐 한 가지 분야에 죽도록 막 파고들고 이렇게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프로 아니면 전문가, 기술자, 이런 형태의 삶을 많이 살아가죠. 한 분야에서 무조건 그런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제왕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왕지. 월지에 있던지 일지에 있던지 여기 연주에 있던지 그런 기질이 갖고 있다. 평정시험 보여도 승부욕 발동하면 의심이 많은. 그렇죠. 이게 항상 이 겁제가 도사리고 있잖아요. 겁제가 지금 5화에서 이 재성도 지금 같이 극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제가 무토여가지고 무토가 이렇게 있다. 겁제랑 나란히 있다. 그러면서 여기 제왕지가 되잖아요. 무어. 그러면은 기토 이 도둑놈 경쟁자도 걸록제니까 얘가 엄청 세고 잘났고 능력 있는 애야. 그리고 나도 지금 그런 애고. 그러니까 누가 지금 눈치 싸움 하는 거죠. 눈치 싸움하고 내가 먼저 이 개수가 있으면 개수를 누가 먼저 차지하냐, 이 여자를 누가 먼저 차지하냐, 네가 먼저 차지하냐, 내가 먼저 차지하냐. 그러다가 얘가 먼저 차지할 때도 있고 내가 먼저 차지할 때도 있고. 그런데 서로 뺏고 뺏기니까 이성관계가 좀 복잡해지는 거죠. 이런 제왕지가 있으면. 이건 남자 기준에서 이렇게 보는 거고, 여성분들이라면 여기다가 뭐 간목 이런 관성이 하나 있으면 누가 먼저 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남자를 차지하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인간들이 항상 그런 경쟁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좀 잘 믿고 의지하고 이런 게 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람을 좀 살펴보고 의심하고 다시 보고 이렇게 찾고 가는데, 저같이 이렇게 무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정인이 있다 보니까 사람을 일단 믿고 보자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정인만 있으면은 제왕지가 있어도 초반에 좀 많이 뒤통수나 사기를 많이 당해요. 배신 배반도 많이 따르고. 그렇지만은 나도 그거를 습득해서 나도 그런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요. 결국에는 제왕이라는 게 그래요. 뭔가 제 일주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호 일주론은 지금. 근데 이제 보면은 시간적으로 흘러보면은 월지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게 진짜 빡센 거예요. 기토가 있는데 여기 무오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내가 양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걸록이고 이 겁제가 양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걸록은 하여튼 제왕지보다 좀 밀리는 거잖아요. 비견 나는 이 무토보다 세력이 약하고 얘한테 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여기 항상 이런 재성도 그렇고 이런 관성도 그렇고 이 월지에 있는 게 나보다 먼저 접하거든요.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괴수 재성 들어와도 이 무토가 무기합해서 먼저 채가버리고, 관성 들어와도 훨씬 더 경쟁이나 이런 것도 많이 따르고 하니까 내가 항상 좀 그런 거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도 같은 경우는 좀 별로 좋지가 않죠. 내가 양인이면은 그래도 더욱더 내가 투쟁적으로 가가지고 뺏어오고 이런 게 강한데, 이게 겁제가 이렇게 놓여버리면 내가 초반에는 항상 불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자기도 습득을 해가지고 써먹는다 이렇게 가는 건데. 그래서 내가 제왕이 아닌데 비겁이 제왕이다 그러면 좀 골 때리는 상황이 좀 많이 놓여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경쟁자가 제왕인 거죠. 그러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항상 있어. 그러면은 그 내 주변의 환경에 그 잘난 사람한테 기대고 의지해서 붙어먹으면 콩고물이 좀 떨어질 게 있겠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고 경쟁 상대로 하면은 내가 항상 좀 밀리는 그런 거죠. 사회적인 건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하여튼 이성적인 거는 항상 걸쳐서 들어오니까 여성분이라면은 이 관성이 그 다른 여자를 거쳐서 들어오니까 저기 연상이나 나이가 좀 많은 연상이나 유부남이나 이성관계 복잡한 남자들이 많이 꼬이게 되는 거고, 남자라면은 뭐 재성이 하나 있을 때 이 남자 다른 남자를 한번 거쳐 들어오는 이성이 되다 보니까 그 역시 연상 나이 많은 여자 아니면 이성관계 복잡했던 여자, 복잡한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비겁의 활동성이 굉장히 강한 애다 제왕이 놓이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 비겁을 절대적으로 이 재성과 관성이 재성이랑 관성이 그냥 패스해서 나한테 직방으로 오지 못한다. 왜냐면 얘가 최홍만급이 지금 월지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저기 마동석으로 합시다. 마동석 씨가 나고 최홍만이 앞에 서 있다. 누가 이길까요? 두 분이 싸우면? 궁금하네. 하여튼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이 월주에 있다 하면은 뭐가 들어올 때 무조건 얘한테 걸린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 아셨죠? 그래서 이 제왕지를 뭐 세운에서나 대운에서나 이 살아가면서 뭐 갑은 묘가 되잖아요. 묘를 만나면은 제왕지에 놓여가지고 대운에서 이 제왕지를 경험하고 넘어가면 어떤 한 가지 분야 그 시기에 하던 분야에서 프로가 돼 있어요. 프로. 하도 그런 고생을 하면서 경쟁하면서 전투적으로 이제 살아간 세월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전문성이나 기술이나 뭔가에 그거를 딱 습득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때 배운 것을 써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때부터는. 그래서 이 양인이 들어왔을 때 엄청난 그런 레시피를 습득한다든지 기술 자격을 습득한다든지 어떤 살아가면서의 그런 노하우를 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능함이 발달이 돼요. 물론 자기 자신은 너무 괴롭고 힘들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걸 습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점은 다 있는 거예요. 나쁜 것만 다 아니죠. 80대 최고가 될 수 있을까요? 80대 양이쌀 만나면 이 칼이 들어오는 거니까 80대에는 이런 칼을 만나면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합니다. 수술. 80대 때 경쟁을 힘쓰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이 80대에 양인살 들어오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양인살이 들어오면은 세운에서 대운에서 들어오면 수술 사고수가 굉장히 많이 따라요. 그래서 그 양인 들어오는 대운이나 세운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임자가 양인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대운에서 이 자를 만난다. 근데 한 괴수 겁재가 지금 걸록지로 해가지고 엄청 겁재 도둑놈이 힘을 세게 받으면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겁재는 무조건적으로 사준에 식상이 없으면 재성을 무조건 뺏어가려고 한다든지 관성을 붙어먹는다든지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성운이 깨지던지 재성이 깨지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관성에 겁재가 달라붙어가지고 남편운이 깨지던지 아니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 여자가 깨지던지 이런 형태로 가고요. 그 다음에는 돈이 깨지겠죠. 아니면은 이런 양이살이 들어오면 건강 사고 수술수 이런 게 따르는. 그래서 나이 먹어서 들어온 건 무조건 안 좋게 보면 돼요. 안 좋다. 나이 먹어서는 양이살이 절대 반갑지 않다. 나이 먹어서는 편하게 살아야지. 뭐 그때 노하우 지식 전문성 습득해가지고 뭐합니까. 그래서 한 40대 40대 양이살이 들어왔을 때는 좀 전문성 지식 그런 기술 노하우 레시피 좋은 유능한 그런 뭔가를 습득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사고 수술수가 많이 따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간 같은 경우는 이제 기토다 그러면은 이 사화가 그 제왕지에 놓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음간은 관대지로 보면 돼요. 관대가 양인살에 놓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왕지를 하고 있지만 그 양인살의 특징을 지금 거의 대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제왕지들은 그런 거 같지 않고 숨기고 좀 물러서는 척 하면서도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하고 굽히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이제 뒷방으로 물러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걸 죽어라고 싫어하는 거죠. 왜냐면은
나는 한 번 물러서면 세지로 향하기 때문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 40대의 여성분들이나 남자분들이 엄청나게 위기감을 느끼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왜냐면은 늙어가고 있잖아요. 내 몸이 늙어가고 있어. 그거를 지금 체감할 나이다 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세대들한테 밀리고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강한 거예요. 제왕지는 인간의 나이의 그 현상이랑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쟁자가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한 단계를 더 못 올라가면 이제 끝이다, 떨어진다, 밟힌다. 그래서 피 터지게 살아간다, 열심히 살아간다, 경쟁적으로.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는 발전이 잘 따라요. 제왕지가 있으면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유능한 인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성공할 수가 있는 그런 게 많이 되는 거죠. 여기 월지나 일지에 있을 때 제왕지 특성이 가장 강하고, 그런데 이게 너무 자기가 고집도 세고 양보하지 않고 들이받고 투쟁적이고 경쟁적이고 막 이렇게 살아가 버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성 배우자 관련해서는 조금 불리해요. 왜냐면은 좀 양보하고 맞춰가고 희생을 해야지 연애도 수월하게 되고 결혼도 그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나 결혼이나 이게 서로 양보하고 맞춰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이게 서로 잘 조화가 되는데, 그게 제왕지는 많이 약하다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경금이 유금을 만나면 제왕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을목이 정제가 되는데 여기 유금을 만나면 그 절지가 돼요. 절지가 되니까 이제 완전히 에너지 자체가 끊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안 자리인데 집안에서 같이 살아갈 수 없다, 동거가 안 된다, 못 살겠다, 너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왕지에 놓이는 사람들이 그런 연애나 가정 환경, 부부 환경을 잘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게 좀 많이 힘든 그런 마찰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따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한 집안에 있으면 이 정제가 이렇게 절지에 빠지니까 배우자와의 그런 같이 윈윈하는 관계가 좀 잘 어려운 거예요. 제왕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제왕지에 놓여 있는 사람. 좀 제왕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인생이. 그 다음에 또 이 병호 같은 경우 봅시다. 여성분들 병호. 여성 같은 경우 병오 일주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관성이 개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정관이 되는데, 정관이 여기 12호성 5화에 올려놓으면 또 절지가 돼요, 절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세고 강하니까 이 남자 말을 안 듣겠다, 무시하겠다, 이거 남자 별로 지금 얕잡아 보이고 별거 없어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절지에 있는 남자는 얼마나 좀 빈약하고 부실하고 실속이 없겠어요. 잘나 보이지 않고 능력도 없고 만만한 거지, 그 정관 남자가, 배우자가.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남자가 얕잡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맨날 이제 좀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이나 언행을 했다가 이제 치고받고 싸우기가 쉬운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배우자의 기운이 땅에 떨어지는 형태다 보니까 배우자의 모습이 잘 유지가 안 된다, 어렵다, 이런 형태로 돼서 이런 구조도 서로 이제 좀 무호일주 같은 여성분들도 배우자의 좀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형태나 떨어져 지낸다거나 이런 형태로 가는 게 가장 잘 맞는 거죠. 왜냐면은 또 이 개수 정관이 여기 지지에 내려오면 자수가 되잖아요. 자수 정관이 되잖아요. 우에는 개수가 되고. 근데 이게 자구충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이 정관이 들어와서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지지로도 봐도 천간 개수 정관도 절지에 놓이고. 그러니까 일간이 제왕지에 놓이면 이성복이 좀 많이 약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제왕지의 특성, 그런 성격적인 것도 한몫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애 낳고 어쩌고 저쩌고, 애가 생기고 뭐 애 키우면서는 치고받고 어쩌고 하면서도 좀 한 10년 정도는 잘 버티고 어쩔 수 없이 참고 버티고 막 이렇게 막 가는데, 그 이상 애기가 어느 정도 크고 성장 정착이 되면은 이제 못 참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간다는 거죠. 애기 보고 살다가. 이성적으로는 하여튼 제왕지가 별로고요. 사회적으로나 그런 성공, 발전, 직업적으로 발전, 이런 거에는 유리하고. 거기다가 여기 또 병5 이렇게 되면은 나는 제왕이지만 또 정화가 걸록에 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수 정관을 또 뺏기기가 쉽겠죠. 이 남자가 너 말고도 겁제 여자 다른 여자도 있거든 이런 식으로 놓이기가 쉬운 거죠. 겁제가 항상 여기서 걸록지로 계속 세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러고 있지만 그래서 별로인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남자도 똑같아요. 남자도 그런 식으로 보면 돼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이게 병5 이렇게 되면은 여기 정화가 이제 항상 걸록지에 놓이잖아요. 자기는 제왕이지만 그러면은 경금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은 이 여자가 너 말고 다른 남자도 있거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남자 같은 경우. 그래서 적당히 성격을 많이 죽이고 양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을 많이 키워야 돼요. 제왕지 같은 경우는 항상 이 경쟁자가 따른다. 그러니까 참 인생 피곤해요. 제왕지. 그러니까 제왕지는 인생 뭐 치열하게 살면서 경험적으로 많이 그렇게 성숙해진 거죠. 30, 40대는 세상의 모든 경험을 거의 다 하잖아요. 30, 40대는 웬만하신 분은 한번 갔다 왔다도 많이 하고 이혼도 해보고 그러니까 완전 인생의 그런 인생에 있어서 전문가 프로가 돼 있는 거죠. 이 30, 40대는 이미 인생적으로는 뭐 그냥 다 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러니까 인생을 다 아는 에너지가 탑재가 돼 있는 거예요. 제왕지들은 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상대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대처하고 상황을 대처해 나가고 이런 환경을 적응해 나가고 정착해 나가고 개척해 나가고 이런 거를 뭐든지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성적으로는 불리하다. 그래서 이게 30, 40대는 에너지가 그렇게 막 치고 올라오고 막 혈기가 엄청 왕성하고 막 그러진 않기 때문에 이제 때로는 자존심이나 이런 것도 좀 숙이고 굽히고 그럴지도 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이득이나 이권이나 뭔가의 그런 실속을 챙길 게 있으면은 나는 굽힐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쓰잘데기 없이 막 굽히고 막 이런 거는 절대 안 하고 뭔가에 이제 자기가 뭔가 취하고 얻을 게 있고 그런 것까지 좀 그러니까 약간 능그렁이 기질이 있어요. 능그렁이 제왕지들은 다 좀 능그렁이 기질이 있어요. 이 30, 40대 얼마나 그 능그렁이 기질이 있습니까? 이때는 아주 세상을 살아가는 거를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좀 능그렁이 기질이 있어요. 이 제왕지들은 여시가 돼 있는 거죠. 사람으로. 그래서 노련하고 여시스럽고 능그렁이 기질이 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제왕지는 자신이 원하고 이루고 가려고 하는 길을 장애물이 생기고 방해 요소가 따라도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뚝심 있게 밀어붙이면서 발전시키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지략과 지혜와 투쟁심과 자립 독립심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상업, 사업, 자기 일을도 잘 풀어나가고 사회생활에서도 이제 그렇게 끌려다니지도 않으면서 잘 이제 살아간다. 근데 집안에서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너무 잘난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왕지는 자기가 너무 똑부러지고 잘나고 그런 에너지가 강한 게 좀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왕지들이 좀 꿈과 야망, 포부가 항상 커요. 왜냐면은 정복하고 가지고 지배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여시기질은 저기 제왕 하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놓여있으면 제왕 플러스 상관이 있으니까 잔머리 굴리겠다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은 진짜 여시지 잘하죠. 여시지. 근데 뭐 제왕이 놓이긴 했는데 인성만 많다. 뭐 을목 있고 묘목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병인 뭐 이런 식으로 인성만 있다. 그러면은 여시지 못하죠. 그러니까 제왕 플러스 뭔가가 겹쳤을 때 확실하게 그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주는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이 12혼성을 집어넣고 거기다 10성을 집어넣고 기타 신사 집어넣고 하여튼 좀 그렇게 봐야 돼요. 이게 하나 갖고 이렇게 목숨을 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 하지만 그런 심리는 속성은 무조건 있다라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12신사를 안 배웠지만 뭐 이런 것도 엄청 여시가 돼요. 임잔데 뭐 말띠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제살이 걸리거든요. 제살이 놓이면 완전 여시가 돼요. 제살 여시 약간 잔머리 꽤 엄청 부리는 게 제살이거든요. 제살 이건 12신살인데 이런 것도 완전 좀 여시짓 사기꾼짓 그런 남 뒤통수 때리는 짓 잔머리 엄청 굴러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하여튼 다 이게 좀 섞어서 좀 봐야 돼요. 이거를 하나로만 보지 말고 하여튼 근데 제왕지가 있다는 건 그런 능수능란함 노련미나 이런 그런 거를 다 알고 있고 파악을 그러니까 30, 40대 사람들은
이 10대, 20대 애들이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고방식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마음가짐이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해버리잖아요. 3, 40대 애들은. 왜냐하면은 내가 다 경험하고 지나온 과거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내가 이 혈기도 아직 3, 40대면 왕성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두뇌 총명하고 그러니까 유능한 인자가 되는 거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래서 남성도 여성도 이 일간이 이 월지나 일지에 이제 제왕지에 놓이면 그 전문가 프로 리더 기질이 좀 있어요. 강하고 때로는 너무 고집이 세고 해가지고 좀 힘들고 피곤하게 하고 사람 힘들게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성도 이제 제왕지를 만나도 남성적이에요. 박력 있고 터프해. 그런 카리스마도 있고 멋지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요즘 시대에는 여성분들도 제왕지를 하나 정도 탑재를 해야지 좋죠. 세상을 그런 커리어우먼으로도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분들도 제왕지가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다. 근데 2개 이상 껴버린다 그러면 남자같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좀 직업적으로나 발전이 잘 되기는 하는데 항상 좀 힘들게 고생하면서 전투적으로 살아가 버리니까 여성이. 그러니까 남자복이나 남편복은 좀 제한되는 형태로 가기가 쉽죠. 너무 자기 독립적으로 주도적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내 멋대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기대고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정치하고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막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스스로 좀 피곤하게 인생을 가는 기질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발전하기가 쉽고 이성 문제는 좀 약하기 쉽고. 그래서 제왕지가 여러 개 있다 여성분들이 그러면은 센 누나 이렇게 되는 거죠. 센 언니 이렇게. 그래서 이 제왕지 같은 경우는 좀 포부도 크고 통도 크고 야망도 크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작은 거나 이런 작은 일 이런 거에 조금 신경을 많이 안 쓰고 크게 큰 것 높고 멀리 이런 걸 좀 보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남성적이고 통이 크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큰 일이나 좀 뭔가의 그런 임팩트가 있는 일이나 뭔가의 그런 먹자것이 있다든지 뭔가의 그런 실속이 있다든지 뭔가 좀 대단해 보이고 멋지고 큰 뭐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쓰고 자기가 투쟁적으로 일을 저지르려고 하고 능력 발휘를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는데, 이 작은 거나 사소한 일이나 이런 거에는 좀 관심을 안 두고 좀 쓰잘데기 없고 별로 뭐 멋져 보이지도 않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모양도 좀 빠지고 이런 거에는 좀 관심을 잘 안 두는 거예요. 예, 제왕이어도 정제가 있으면 좀 계산적이고 꼰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정제가 있으면 하나하나 작은 것 이런 거에 이제 신경을 써버리기 때문에, 제왕이 있고 정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 작은 거 하나에 이런 소수점 하나에 이런 거에 집착을 하는 성향이 강하게 발생을 하는 거죠. 거기다 그 비겁이 많다, 제왕 플러스 비겁이 많다 그러면은 이 재성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그래서 이 작은 돈 하나 여자 이성에서 자기가 이제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세상하게 관찰하고 지배하고 다루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지다 보니까, 하여튼 제왕지를 할 때 통이 크다 이런 쪽으로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제왕지도 역시 밟히고 꺾기도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넘어지고 막 이래도 다시 일어서고 계속 도전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서 꿋꿋하게 밀어붙이는 힘, 지구력, 뚝심 이런 걸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왕지 같은 경우는 이 월지에 이제 제왕이 놓이면은 좀 투기적인 성향이 많이 발생해요. 제왕 일간이 있고 이 월지에 제왕이 놓이면은요 이게 겁재잖아요. 겁재가 강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겁재의 성격이 강해지니까, 겁재는 도둑놈 강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둑놈 심보가 내 안에도 탑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너무나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가지려고 하고 자기가 누리려고 하고 다 뺏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그런 투기심, 도박심 막 이런 게 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으로도 많이 가고 투자로도 많이 가고 투기적으로도 많이 가는데 20대에는 좀 실패를 많이 하죠. 왜냐면은 아직 인간적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런 경험이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걸 많이 습득을 못한 상태에서부터도 빨리 이 재성, 돈을 습득하려고 뛰어들고 투쟁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 겁제 유혹에 잘 걸려가지고 또 이 제왕제에 보면 겁제가 힘을 받고 있어서 이 사기나 뒤통수도 또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무 돈을 벌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꾼들이 이제 떡밥을 던지면 그걸 확 물어가지고 이제 탁 끌려가는 거죠. 콕 끼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제왕지들은 10대 20대 분들은 그런 현혹,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현혹에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제왕지가 있으면 좀 그래요. 음간 같은 경우는 제왕지보다는 관대지가 그런 속성이 더 강해요. 양인살이랑 섞여서 제왕살이 특징이 나와서 좀 그 음간은 자꾸 관대지랑 좀 대조를 해가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음간은 그 제왕지에 걸린다고 엄청 막 투기적이고 투쟁적이고 그렇지 않아요. 양간보다는. 그래서 하여튼 이 제왕지가 이게 월 일에 놓이신 분들은 그런 20대 때는 특히 더욱더 그런 인간관계 동거래나 그런 투기 유혹 이런 거를 조심을 해야 되고요. 30대까지도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40대 50대 이렇게 넘어가면 그래도 그런 유혹을 잘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됐을 때 좀 사업이나 투기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죠. 근데 말 안 듣지. 실패해보세요. 제왕지분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왕지는 일어날 수 있어요. 넘어져도. 그래서 좀 그런 거를 하여튼 20, 30대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제왕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십성으로 제왕지를 본다면은 이게 임일간이 이 간목을 만나면 간목이 이제 식신이 되잖아요. 식신은 내가 떠든다, 말한다, 행동한다, 표현한다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 24 지금 정묘 대우는 보면 간묘가 돼가지고 제왕지가 되거든요. 갑묘 제왕지죠. 그러면 여기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식상이 제왕지라는 거예요. 내가 제왕지가 아니라 내 몸이 제왕지가 아니라 일간이 제왕지가 아니라 식상이 제왕지다. 그러면은 내 이 터는 능력이랑 그 행동 능력, 활동 능력 이게 엄청 강해진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다 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이 식상이 강해지면은 목극토를 해가지고 관성을 작살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 남자혼이 굉장히 위태롭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성이란 건 직장 조직 생활이 되기 때문에 이 직장 생활 조직 내 마찰 구설수가 굉장히 많이 따르는 형태로 가버리는 거죠. 식상이 관성을 극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 제왕지, 식상이 제왕지에 놓이면 이 묘목에서 이 관성이 되는 이 기토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뭐지 병지가 되고요. 병지가 되면서 힘이 쭉 빠지고, 여기 무토 같은 경우는 목욕지가 돼요. 목욕. 그러니까 이게 그 둘 다 힘이 그렇게 좀 잘 쓰기 힘든 형태거든요. 목욕지는 여기 출렁이는 거고 병지는 이제 곧 완전 꺾이는 형태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점 관성의 힘을 빼지면서 내 식상은 강해진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기운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내가 거기다 더, 그러니까 집이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다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란히도 지금 힘들어하고 약해지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식상으로 더 공격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남자를 바꾸려고 하고 내 멋대로 이렇게 내 입맛에 맞게 이렇게 남자를 계속 좀 다듬으려고 해버리는 형태다 보니까 이 관성 남자가 나 못 버티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식상운이 들어올 때 이 관성이, 식상이 이렇게 제왕지에 놓이면은 관성이 작살되니까 직장 조직생활 힘들어지고 남자 문제가 약해진다. 대신 이게 식상이 강해지면 내가 떠들고 서비스하고 영업하고 마케팅하고 저기 가르친다거나 뭐 요식업에서 먹인다거나 이런 뭔가 길러내는 행위나, 아니면 식상은 자식이 되니까 자식은 잘 풀린다 뭐 이런 현상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식상이 그래서
제왕지에 놓이면 이 재성을 식상은 또 생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잘 풀려 나갈 수 있는데 자기가 이제 그거를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때 직장 생활을 안 다니면서 자기 일을 할 때 잘 풀리는 거고, 아니면 직장 생활을 다닐 때 아까 그런 교육업이나 서비스나 마케팅이나 홍보나 영업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은 내가 항상 떠들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분야니까 가능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준에 뭐가 이 그 제왕지에 사준에 있다든지 운에서 뭐가 놓이는지를 봐주면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 간목이 없다고 치고도요, 이 사준에서 이 묘목이 오면은 여기 그 간목이 제왕지에 놓였네, 여기 을목 상관이 걸록지에 놓였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준에 없어도 지금 대운에서 들어오면은 이 지지에 자체적으로 이 식신이랑 상관을 제왕지 걸록지에 계속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천간에 그 뭐가 딸려서 들어오던 간에 이 천간에 놓인 글자가 어떤 게 센지를 봐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대운에서 이 식신과 상관이 그렇게 제왕 걸록지에 놓이면 좀 잘난 척을 하고, 또 뭔가의 그런 잘못된 거나 고쳐야 할 부분을 캐치하고 말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인간관계 마찰이나 구설수가 많이 따르면서 지잘난 척한다, 지잘난만을 살아간다, 이런 소리 많이 듣기가 쉬운 거예요. 식상이 그러면은. 그래서 이건 좀 호불호 장단점이 많이 갈려요, 식상이 제왕지에 놓이면. 그리고 또 이 관성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법과 질서, 룰, 규칙, 이런 귤에 자기가 컨트롤, 억압, 간섭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걸 굉장히 이제 싫어하다, 이거를 내가 때려 패겠다, 이런 형태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사회적인 그런 규칙이나 법, 틀, 간섭 이런 거를 자기가 다 거부를 하겠다, 이런 형태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 식상이 대운에서 이렇게 제왕지에 놓이게 되면은 진짜 조직생활을 진짜 힘들게 답답하게 다니는 거죠. 거기다 일간까지 이렇게 좀 제왕지로 힘을 받고 있는 형태다 그러면은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자신이 있거든요. 독립해서 살아갈 자신이. 그렇게 되는 거죠. 남자도 너 없어도 나 살아갈 수 있어, 너 빠이 짜이찐,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일간이 이렇게 제왕지로 이렇게 놓여 있으면은 내가 삶을 개척해나고 만들고 풀어나갈 자신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좀 역할을 안 해준다 하면은 너는 너대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그 제왕지에 놓이면은 일간이 그런 자립, 독립심, 투쟁심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이 제왕지도 그렇고 임수가 이 해수를 만나면 걸록지도 그런데, 이 걸록지도 그렇고 제왕지도 그렇고, 이 일간이 걸록지에 놓이거나 제왕지에 놓이면 내가 엄청 자신감이 생기고요. 운에서 만나서도 그렇고, 대운에서 만나서 그렇고, 세운에서 만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일지나 월지에 있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걸록지나 제왕지를 만나면은 내가 자신감이 있다, 자립 독립심이 있다,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용기와 패기, 자신감이 엄청 급속도로 상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들이 대부분이 걸록이나 제왕지를 대운에서 만나고 세운에서 만나면 좀 그동안에 참고 억압당하고 좀 제한되어 있는 틀에서 자기가 눌려서 살다가 딱 이 제왕지 걸록지를 만나면은 그거를 확 깨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 지금 예전에는 그렇게 내가 참고 눌리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나도 독립적으로 전투적으로 살아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자립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런 이별수나 이혼수 이런 게 많이 따르게 되는 거죠. 직장 생활도 많이 때려치고 나오려고 하는 행위, 그러면서 내가 사업을 한다든지 상업을 한다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또 왜 그러냐면은 이성운이 또 깨지는 이유는 이제 그 임자 만나면 남자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재성이 지금 병화 같은 경우는 편재가 되고 정화는 정제가 되는데, 이게 지금 12운성적으로 병화는 태지, 정화는
절지 이렇게 놓이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왕지가 놓이면 이 관성이 지금 무토가 지금 편관이 되고 기토는 정관이 되는데, 편관은 여기서 또 태지가 되고요. 여기 정관은 절지가 되거든요. 제왕지에서. 그러니까 이 남자의 모습, 규모, 세력이 완전히 작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지면은 남자가 약해지는 거죠. 제왕지라는 게. 그래서 이성 문제가 항상 별로인 거예요. 그리고 또 겁재가 항상 겁재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이 남자를 또 노려보는 인간들이 주변에 있다, 뺏길 수 있다, 이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제왕지는 이성, 이런 식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간이 제왕지에 놓이신 남녀 모두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성 문제가 좀 순탄하기가 좀 많이 힘든 거죠. 시기에 따라서 거의 무조건적으로 그런 어려움이나 다른 이성적으로 방해 요소가 따른다거나 이런 게 발생하기가 쉬운 거예요, 제왕지 분들이. 그러니까 이 사준에 없어도 항상 해당 육친을 한 번씩 띄워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을목 띄워보고, 간목 띄워보고, 저기 경금 띄워보고, 신금 띄워보고. 그러면은 이게 다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이 간목 식상이랑 을목이랑 간목을 여기다 올려보면, 간목은 목욕지, 저기 을목은 병지, 여기 경금 편의는 여기서 경금은 사지, 신금은 장생지, 이런 식으로 놓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세지는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장생지, 신금은 세고 경금은 곧 죽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성의 상태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여기에 보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모일주가 왜 그렇게 재물복이랑 이성복, 배우자복, 직장복 이게 다 좋다고 한 이유가 이 12원성 제왕지 때문에 그래요. 이 12원성 제왕지. 여기 보면은 이 5화에서는요 무토가 제왕지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게 편관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제왕지에 올라가 있다는 거는 엄청난 그런 실속이나 규모나 그런 보상 혜택을 줄 수 있는 남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체가 이게 관성이니까 직장 조직 생활이 잘 열리겠죠. 취업 취직이 잘 되겠죠. 뭐 기토 같은 경우는 걸록지에 놓이고, 그러니까 정관도 편관도 다 세력이 지금 일지 배우자궁에서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 자리에 그런 남자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이성운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모일주는 이게 대운에서 작살만 나지 않는 세월에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남자복이 엄청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성분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우화가 이모일주가 우화가 여기 일주도 있고 월주도 있고 연주도 있고, 그러면은 다 좋겠죠. 쭉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병화는 편제가 되는데, 편제가 지금 여기서 또 역시 제왕지도 있잖아요. 편제는 좀 등락복이 있으면서 좀 투자적인 돈, 좀 공적인 돈, 이런 돈을 의미를 하는데, 이게 지금 제왕지도 있으니까 이건 역시 활발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 다음에 정화는 정화 같은 경우는 이게 정제가 되는데, 이 정제도 걸록지, 그러니까 정제도 편제도 다 지금 여기 최고점을 찍고 있는 형태고, 정관 편관도 다 고점을 찍고 있잖아요, 제 관이. 여기 일지 배우자궁에서. 그리고 여기가 중년 되니까 한 인생의 그런 30, 40대 50대 이때 이제 그렇게 확 잘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 다른 연월이 어떻게 망가져 있어도 이 오화 하나만 있으면 임수일간이. 그러니까 이모일간들이 자체적으로 엄청 복이 많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12원성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로 본다면 이 정제 편제가 다 지금 세력을 지금 우화에서 힘을 가장 받고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 확실하게 배우자 역할을 해주는 실속 있는 여자가 들어온다는 거죠, 배우자 공으로. 남자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12운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연애에 있다 그러면 초반부터 그렇게 잘 따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초반부터. 그래서 이 지지를 80%까지 봐고 여기 천간을 한 20%만 본다는 이유가 이 12운성적인 논리 때문에도 그래요. 12운성 논리 때문에도. 쟤는 근데 여기 75% 정도 본다고 했잖아요. 25%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지를 많이 이제 참고를 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지장간들도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지를 잘 봐야 돼요. 여기 대운도 그렇고 세운도 그렇고,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게 제왕지나 걸록지나 이게 에너지 자체를 거의 최고점 정점에 달하는 그걸로 쓰기 때문에 일간이 이제 그 걸록지냐 제왕지냐에 따라서 그런 성격 성향은 많이 좀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타 십성이 뭐 편제가 이 병화가 편제가 이제 그 제왕지에 놓이고 이 정제가 걸록지에 놓인다고 해서 이 편제가 더 세력이 세다, 편제를 쓰고 살아간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이게 약하다고 이 정제를 잘 못 쓴다, 이걸 버린다, 뭐 이런 형태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 다 이 재성이 세다 이렇게 보는 거지. 편제는 제왕지니까 뭐 가장 세고 힘있고 뭐 어쩌고, 이렇게 걸록지, 이 정제는 걸록지니까 뭐 약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최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12운성적으로 걸록지와 제왕지의 특징을 나누는 거는 일간의 속성만 볼 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타 뭐 관성이나 식상이나 뭐 재성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걸록지나 제왕지나 가장 좀 실속이 있는 거고, 세력이 있고 규모가 있고 아주 큰 곳이고, 남들한테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직장이나 그런 돈의 규모, 이렇게 되는 거죠. 멋진 큰 거다, 세상에서 가장 높이 있고 유명하고 큰 회사, 큰 조직, 이런 식으로 이제 관성이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게 뭐 시에 있는 게 아니라 연에 뭐 이렇게 무오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이게 임오주 같은 경우는 이게 편관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세상에서 가장 크고 세력이 있고, 그러면은 이게 뭐 국가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기업. 이 관성이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뭐 남자로 본다, 그러면은 이게 뭐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고 유명하고 이름 되면 다 아는 그런 형태의 남자니까 큰 그런 대기업에 살든지 아니면 사업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가나 어떤 잘난 남자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제왕지, 이 걸록지에 놓이면은 제왕지. 근데 이제 재성을 갖고 있는 남자잖아요. 무오면은. 그러면은 재력도 가지고 있는 남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형살 붙어 있으면 의료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 의료. 이 제왕지에 있고 막 형살까지 막 붙어 있고 그러면은 진짜 좀 법무 이런 쪽에서 뭐 검사 판사 이 정도까지 이제 남자가 될 수 있는 남자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하여튼 이 제왕 걸록이라는 건 세상에 가장 잘났고 멋지고 높이 있고 규모가 있고 세력도 있고 실속도 있고 이런 거다까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신살적으로 천을기인이 붙었는지 뭐 공망이 맞았는지 원진이 걸렸는지 뭐 형살이 맞았는지 충이 맞았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해석은 확 달라지는데, 하여튼 12운성도로 제왕 걸록지에 놓여있다 그러면은 그런 형태다라는 거를 참고로 하시면 되는 거죠. 남자 같은 경우는 재성이 그럴 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12운성이 진짜 활용할 게 엄청 많아요. 12운성이랑 10성만 잘해도 사주풀이가 거의 돼요. 12운성 10성만 이제 공부를 잘해도 본인 사주 정도는 거의 다 풀어버리죠. 예전에 그 춘편에서 제가 그 교육영상 그 음양론 이거 들이밀고 하면은 음양론에다가 계절론, 그 다음에 삼합 중요하죠. 삼합 했던 거, 삼합에서 음양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삼합에서 음양론, 그 다음에 계절 이런 거랑. 그래서 사실 이 12신살, 기타신살, 근데 기타신살 좀 해야 돼요. 뭐 공망 원진, 공망도 중요해서 공망 원진 뭐 이런 거 중요하니까 이런 거 안 했죠. 원진 이런 것도 좀 보긴 해야 되네요. 그래서 맞네요. 앞으로도 할게. 그래서 12운성이 사주를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완벽한 도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요리를 하는데 칼 같은 존재예요. 요리를 하는데 칼 같은 존재. 뭐 그 삼합에서 그 음양론 있잖아요.
음양 계절론 같은 경우는 음양 계절론 이 삼합 이거 가장 중요해요. 음양 이건 요리를 하는데 그 불 같은 존재, 불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십성 같은 경우는 요리를 하는데 그 재료 같은 존재, 그 기타신살 12신살 기타신살 12신살 같은 경우는 요리를 하는데 양념 같은 존재 다 필요하죠. 12연성 완전 이해 잘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